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너튜브 혹은 노란톡방에서 주식과 파생 상품 투자를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채택되신 분께는 이 주식 투자와 파생 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최근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200% 넘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제만 해도 어제가 어제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던 종목이 식큐생이죠. 예, 식큐생 보시면은 사실 식큐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종목은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이전 상장을 했는데 코스닥으로 들어왔는데 이날 하루에 어제 이제 하루에 지금 보시면 55% 올라간 걸로 돼 있지만 하루에 공모가 대비해서는 200% 넘게 급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00%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 식큐생 같은 경우도 200%가 어떻게 하루 200%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이제 제도가 6월 26일부터 새롭게 상장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새로 상장한 종목 중에 알맥이라는 종목, 알맥, 예, 알맥이라 그래서 맥인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 예, 그것도 뭐 맥주 관련주도 아니고. 개그인가요? 예, 예, 해봤어요. 한번 네, 시도해봤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네요. 네. 여튼간에 알맥이라는 종목이 딱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차량 경량화 관련주고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 뭐 관련주죠. 2차 전지로 그럼 예. 묶이는 건가요? 사실 전기차를 하려면 전기차가 배터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나머지 좀 가볍게 만들어야 돼서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알루미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기차로 엮이는 거죠. 예, 그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알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했는데 예, 오늘 알맥 같은 경우는 오늘 102%, 102% 200% 넘게 갔는데 밀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밀렸거든요. 예, 밀렸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가 올라갔느냐에 대한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라고 나와 있는데 고가가 78%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공모가 대비하면은 102%에 오늘 끝난 겁니다. 102%에 끝난 건데 한때 뭐 200% 넘게 갔죠. 200% 넘게 갔는데 그럼 이런 게 이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존에는 공모주가 신규 상장일에 그러니까 공모주 같은 경우가 신규로 이제 상장을 한 날이에요. 네. 그날에 개장 30분 전부터 호가를 받아요. 호가를 받아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개장 처음에 이제 호가를 받은 이 30분 동안 동시 호가 때 호가를 받을 때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더블이 갈 수 있는 거죠. 더블. 네.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이다. 내가 이 종목이 공모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갔다가 딱 개장 딱 시작하면 거기서 30%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따상이었죠. 따상. 그걸 따상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모가의 최대 260%가 추가로 형성할 수 있는데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따따상으로. 오. 자,
이제는 시초가에 별도로 그 전에 동시호가 사이에 호가를 접수하는 게 없어요. 기존에는 동시호가에 호가를 접수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동시호가 접수를 안 합니다. 단 상장일 당일에 그냥 60에서 400%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상장일 당일에. 그러니까 상장일 당일에는 60에서 40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일 당일에 60에서 400%까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200%, 300%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신규 종목들이 이렇게 상장주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그냥 400%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위험하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또 알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못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시면 알맥의 분봉을 보시면은 예, 그냥 흘러내렸어요. 쭉쭉 그냥 쭉쭉 흘러내렸거든요. 예, 쭉쭉 흘러내렸는데 최고가가 18만 원이었는데 네.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네. 예, 18만 원이거든요. 예, 18만 네네네네. 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오늘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오늘 하루에 잘못 들어갔으면 그냥 거의 반토막 날 말렸네요. 뻔했죠. 반토막 날 뻔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건 변동성이 좀 크게 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알맥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좀 쉽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 좀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오늘 알맥 같은 거 알맥을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사랑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왜 안 했겠습니까? 예. 움직임이 너무 위험하니까 보시면 알맥 신규 상장 공모가가 5만 원에 시작했어요. 네. 5만 원에 시작하는데 지금 10만 1,000원이니까 102%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5만 원 공모가인데 요것도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다 무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료로 줄 때 빨리빨리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자료들 과연 어디서 받아보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우리에게 이런 자료들 제공해 주십니다. 나도 이렇게 이런 자료들까지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한 주간의 동향과 이번 주에도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 메신저의 이슈 종목,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최근에 뭐 전문가님 뭐 작두 탄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좋나요? 네, 일단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워낙에 수익이 너무 좋아요.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내공이 쌓였다고 해야 될까요? 종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수페타시스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바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는 뭐 이렇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가끔 시청자님들이 올려요. 예, 우리 지금 내 수익 이 정도예요. 이러면서 올려요. 지금 이제 자신감 있는 거죠. 예, 어디다 올렸을까? 예. 네, 찾아보실까요? 네, 이게 하루치밖에 저장이 안 돼서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수익 인정 밑에 있네요. 이게. 네네네. 이분은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보시면은 아니 뭐 놀리시나요? 130%가 어떻게 조금인가요? 130%밖에 안 났어요. 예, 원래 지금 공식 수익이 180%가 넘어갑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이다 이렇게 얄밉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거래를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뭐 매수 중간에 더 샀더라고요. 중간에 더 사서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참고로 아직도 여러분 수익 실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갈 거라고 보시고 아직 안 파신 보시면은 건가요? 예,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5월 21일 날 제가 이렇게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셨어야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 방송에서는 종목을 땡땡땡땡땡땡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종목명을 안 가르쳐 드리고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면 얘기 드릴게요 했거든요. 그래서 5월 21일 날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들어오셨어요. 왜 5월 20일 날 왜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이? 그 방송이 이날 나갔고 일요일 날 나갔거든요. 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일요일 날 똑같이 이 방송이 또 일요일 날 했던 거예요, 제가. 5월 20일 날 일요일 날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라고 해드렸고 다음 날 여지없이 공략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딱 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요 21일 날 22일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여러분 요 날. 여러분 보이세요? 예, 이날 까마득하죠. 예, 까마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일 날이 여기에요. 이날 제가 이날 얘기 드렸거든요. 이날 얘기 드리고 부앙 그냥 달렸죠. 예. 이게 계속 이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날 우리 매수가가요 1,360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28,000원인데. 예, 1,360원입니다, 매수가가.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10일 이동평균선 대응을 했어요. 네. 원래는 10일 이동평균선 대응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5일로 다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또 1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변경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 잠깐 5일은 깼고 10일에서 반등 한번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스페타시스는 10일 이동평균선을 단 한 번도 뚫지 않고 깨지 않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일 이동평균을 깨버린다 그러면 추세는 바뀐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쵸.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한 계속 홀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떴어요.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만들고 이스페타시스는 그 GPU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엔비디아를 참고로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요. 네. 엔비디아 주가는 그냥 좀 그래요. 좀 엔비디아 주가는 뭐 딱히 뭐 없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고점에서 그냥 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뭐 가다가 좀 말았어요. 지금 가다 말고 있어요. 지금 가다 말고 있는데 그럼 이스페타시는 도대체 왜 가냐? 이게 포인트죠. 엔비디아의 GPU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페타시는 다른 데 GPU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판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더 많이 벌어요. 엔비디아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버는 이익률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하고 물론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이면 이스페타시스도 꺾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11일동 평균선 대응하는 게 가장 그냥 간단하고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대로 볼 거고요. 그다음 톡방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뭐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도 얘기 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 하여튼 잘 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따끈따끈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오늘 따끈따끈한 게.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어쩔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드렸잖아요. 오늘 가잖아요. 저희가 매주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죠. 보세요. 자, 현대 일렉트릭. 심지어 현대 일렉트릭 6월 13일 날 제가 매수. 자, 참고로 HD 현대 건설기계는 그 전에 수익 실현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는. 네. 자, 63,000원 목표 2차 목표가 63,000원. 근데 오늘 64,000원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목표가 63,000원에서 매도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64,000원에 매도했거든요. 64,000원에 매도했는데 HD 현대건설기계 현대 일렉트릭 오늘 65,100원까지 갔네요. 여러분 조만간 이거 사과 방송해야 돼요. 더 올라가면 64,000원 목표까지 수익을 주셨는데도 또 사과 방송을 거의 한다니. 사과 방송 할 뿐이에요. 지금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현대일렉트릭 오늘 수익 실현해서 또 완료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한 20%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22%뭐 이렇게. 22.46%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번 지금 우리는 수익 실현 이번 주에 수익 실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 다 하면 전문가님 저희 방송 에코핸드림. 끝내질 못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좀 이따가 에코핸드림까지만 한번. 에코핸드림도 수익 실현했다. 절반 수익 실현했다. 지금 요거까지만 얘기 드리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요즘 수익이 너무 좋아서 수익 자랑만 하다 보면 저희 방송 끝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이스페타시스 현재 보유 중이신데 보유하는 수익률이 180%나 되고요. 또 오늘 따끈따끈하게 수익 실현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
20%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 다른 데서 주신 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주십니다. 나도 이런 좋은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러시아의 용병그룹 바그너그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빠르게 철수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 바그너그룹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전환과 투자 아이디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딱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나? 가끔 이게 소름 돋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 우크라이나 제가 지난주에 밀덕 제가 지난주에 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네. 서울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속보가 갑자기 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속보가 계속 라디오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러시아 내전 났다. 지금 바그너그룹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진짜야? 그래서 차를 멈추고 휴게소에서 막 내용을 뒤졌어요. 네. 역시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그너그룹하고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바그너그룹하고 러시아군 사이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바그너그룹이 러시아군 사살했다까지도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또 러시아 군부에서 또 뭐라 해서 미사일 쏴버리니까 바그너그룹에서 또 반발하고, 그러다가 프리고진이 계속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반격을 다 격퇴했느냐 하면서 러시아가 막 선전하고 있을 때 프리고진이 갑자기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거 다 뻥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격퇴한 거 다 뻥이고 그거 다 조작된 거다. 지금 러시아군 밀리고 있다. 자기가 러시아 편인데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봤을 때는 얘 뭐지? 얘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 야 너네 바그너그룹 연방단 너네 전부 다 군부 안으로 들어와. 최후 통첩 언제까지 들어와. 딱 그랬더니 이제 바그너그룹이 거기 들어가면 프리고진 거기 들어가면 그리고 프리고진 체포령이 내려졌거든요. 체포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 뭐 이렇게 체포되는 순간 바로 수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은 내가 수청당할 바에 차라리 뒤엎자. 그래서 엎었는데 자 로스토프를 먼저 딱 잡았거든요. 얘네가 로스토프를 먼저 잡았는데 로스토프를 먼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로스토프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로스토프. 네. 로스토프가 이쪽 있고 모스크바 여기 좀 위에 있어요. 이쪽 위에 있거든요. 로스토프 굳이 왜 로스토프냐? 이 로스토프가 남부군 사령부가 있어요. 여기. 이 로스토프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는 모든 보급을 여기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스토프를 점령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한판 하자는 거구나.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가고 있는데 서울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바그너그룹이 계속 모스크바를 진격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하고 저도 부산에서 서울 차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바그너그룹이 로스토프에서 모스크바 가는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속도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속도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진격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도대체 이거 뭐지? 이거 러시아군이 이거 안 하나? 방어 안 하나? 그때 러시아군들이 다 그냥 다 길 터준 거죠. 길 터줘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모스크바 200km까지 진격을 해요. 이쪽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밀덕으로서, 그쵸? 밀리터리 덕후로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러시아 국가군이대의 전투력이 좀 궁금했거든요. 러시아 국가군이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수도를 지키는 수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메모부대.
맹호부대 수기사가 있는데 이 수기사가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의 수도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러시아 국가군의대가 있는데 네. 이 러시아 국가군의대의 전투력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아싸 이번 기회에 전투력을 한번 보겠다. 볼 수 있겠다 했는데 거기서 프리고진이 바로 합의를 하고 바로 벨라루스 도망갔죠. 보지 못했네요. 네,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전 러시아 국가군의대 이 전투력이 좀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합의해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프리고진의 요청은 뭐였냐면 쇼이구 등 국방장관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얘네 갈아라. 근데 푸틴이 안 갈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푸틴이 쇼이구를 만약에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러시아 군부들이 이제 푸틴을 신뢰를 안 하죠. 그러니까 푸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200km까지 오니까 제가 그때 플라이트 24를 보고 있었어요. 계속. 플라이 24를 보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뜨는 비행기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모스크바에서 갑자기 네. 대통령 전용기가 뜬 거예요. 오. 대통령 전용기가 떠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도망갔어요, 실제로. 푸틴이 급해서 도망가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대통령 전용기로 쓰는 기종은요 거의 특이해요,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기종이 떴다? 여러분 100%입니다 이거. 100% 도망간 거다. 도망갔죠. 바로 실제로 프리고진이 거의 뚫고 들어올까봐 도망갔어요. 산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크게 벌어지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합의됐고 이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이쪽은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던데요. 준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준비 하나 했는데 여러분 이거 네. 한번 보시면은 저 여러분 소름 돋을 거예요. 자, 제가 이거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써졌죠, 여러분 여기 써졌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지금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무혈 입성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무혈 입성하는 건 분명히 러시아 군부 내에 내통한 애가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세르게이 수로비킨일 가능성이 높다. 세르게이 수로비킨 총사령관이 아마 프리고진하고 친하다 보니까 호응했을 거고 수로비킨이 실제로 바그너 그룹을 재편성했고 장비 지원했으며 병력 직결을 승인해준 애가 수로비킨이다. 수로비킨이 아마 내통한 애일 수 있다. 라고 제가 6월 25일 날 얘기 드렸죠. 네. 그렇죠? 여러분 수로비킨 체포. 어제 수로비킨 체포됐어요. 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제 수로비킨 체포됐어요. 어제 러시아 내 군부 내통자가 누군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밀떡답네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러시아 군부도 이틀 전까지 몰랐던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애가 내통할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제 체포됐거든요, 수로비킨은. 저는 이미 일요일 날 쿠데타 일어나자마자 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재건 관련주 봐야 된다. 재건 관련주가 왜 봐야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내용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수로비킨 체포됐고요. 현재 수청 작업 진행 중이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대공세를 남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부 지형 때문에 전진이 더뎌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진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쪽이 다 평야지대예요. 숨을 데가 없어. 지나가면 다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전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 평야지대, 곡창지대라서 이쪽이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여러분은 우리는 맨날 산에 둘러싸여 살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죠? 가봤거든요. 네. 제가 유럽 여행 갈 때 가봤는데 여기 지형은요, 멜리토폴이라는 이쪽 지형은요, 좀만 가잖아요. 그냥 딱 가면 있으면 끝이 안 보이는 평야예요. 사방이나 평야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크라이나에 왜 미녀가 밭 갈고 있다고 하냐면 미녀도 많지만 밭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둘 다 많다니까요, 진짜. 둘 다 많아요, 이게. 둘 다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및 에너지입니다. 재밌는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70가 깨지는 분위기입니다. 유가 $70 곧 깨져요. 이란 제재 여부 효과
계속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거 계속 유가 에너지 관련주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말아라. 제가 진짜 엄청나게 얘기 드렸어요. 매 주마다 얘기를 했죠. 네, 유가 관련주 하지 말라고 제가 진짜 자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건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슈가 있어 유상증자까지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너무 심했어요. 왜 심했냐면 네.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SK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가 아니 이거 3자배 정도 아니고 기존 주주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실권주로 다 풀어버리면 이거 기존 주주들 죽으란 얘기죠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최 회장님 진짜 이거 제가 때 이거 너무한 거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주가 제가 안 그래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제 말이 증명이 됐습니다. 일부 화학주에 좀 관심을 갖자. 화학주 왜요? 최근에 독일이 가뭄이 심합니다. 오. 라인강 쪽이 거의 말랐어요 지금. 그래서 배가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 라인강의 이 수로가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화학 공장들이 독일 화학 공장들이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관련주로 땡땡땡땡땡 5글자인가요? 5글자입니다. 예, 글자 페이크 안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실적 호전주고요. 2분기 실적주입니다. 이거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올 종목 중 하나예요.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물 농산물 하지 말자. 제가 그 누누이 얘기 드렸죠. 예, 복날은 다가오지만 복날이 왔지만 닭들 많이 안 먹었나 봐요. 닭가격도 그렇게 안 오른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방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LIG넥슨, 한국항공우주 지도 보이는데 여기에 오늘 현대로템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거 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저 이거 미리 얘기 드렸어요. 벨라루스로 프리고진이 간다는 순간, 네. 자, 톡방에다가 여러분 벨라루스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 벨라루스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자 보시면은 벨라루스 지도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저 여기 없네. 제가 다른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벨라루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벨라루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옆이 폴란드예요. 벨라루스 옆에 폴란드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위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예요. 한마디로 벨라루스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그쪽으로 옮기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무조건 육군 무조건 증강해야 돼요. 예. 요거 여긴데요. 여긴데요. 여기 있네요. 요거. 제가 벨라루스가 저기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도 엄청 가깝고요. 이쪽으로 쭉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조건 우리나라 K2, K9 천무 사야 돼요, 그냥. 예. 이 이슈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냐. 오늘 네. 현대로템이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현대로템이 오늘 살짝 움직였단 말이에요. 현대로템까지도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 왜냐면 현대로템이 지금 폴란드 2차 분량 하고 있는데 네. 폴란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왕창 많이 사잖아. 우리 차관 좀 해줘. 우리 좀 돈 빌려서 살게 우리.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폴란드가 돈 빌려서 산다는 거는 뭐였냐? 우리가 많이 사니까 좀 너네가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거거든요. 예. 근데 얘네 지금 프리고진 와가지고 돈이 빌리고 자시고 하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좀 세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폴란드 국경을 맞대 국가들 추가 부입 도입이 적극적이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곧 우리나라 올 것 같아요. 예, 무기 사겠다고. 자, 그다음에 제가 무기 사겠다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안 이루어진 거 같습니까? 제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제가 증권방송, 경제방송 사상 최초로 제가 얘기했어요. 전 전문가 다 물어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자, 제가 현대건설기계 22동 평균선 지지 및 매수 시점이라고 제가 4주 전에 여러분 4주 전에 관련주 급등했고 저희는 또 현대일렉트릭까지도 공략했고 오늘 현대일렉트릭은 수익 실현까지 했습니다. 자, 제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여러분 이 정도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했어요. 여러분 이날이 언제입니까? 26일 월요일. 쿠데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쿠데타 끝나는데 그게 재건 사업하고 뭔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 푸틴이요. 자기 내부 애들이 이 정도로 수로비킨이 배신하고 바그너 그룹의 그 요리사였던 사람이 자기 요리사였던 애가 반란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면 이미 푸틴은 끝났어요. 사실상 푸틴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럼 전쟁 거의 끝나간다고 내년이면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재건 사업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재건 사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미 오른다니까요. 미리 오르잖아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미리 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요즘에 개 콘서트가 왜 없어진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개콘이랑 왜 없어지냐면 현실이 더 어이가 없어요. 현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개그맨 하던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하질 않나? 푸틴 옆에서 요리하던 애가 쿠데타 일으키고 쳐들어가고 그러는 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작가들은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현실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 현실 세계보다 요즘 자기 상상의 나래보다 요즘 현실 세계가 더해요.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레스토랑 하던 군납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웬만한 작가적 그래서 요즘에 작가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이 너무 더 어목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자 여튼 이제 현대일렉트릭까지 해서 우리 아까 현대일렉트릭 수시라는 얘기 들었죠. 네. 근데 저희가 신규로 또 공략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뭐예요? 하도 있는데 이게 어제 공략했어야 되는데 어제 바빠가지고 종가 못 봤더니 또 올라갔어요? 오늘 또 급등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봅시다. 이거 좀 기다리면 제가 또 다시 또 얘기 드리는데. 요것도 역시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인데 그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까지 자랑만 계속했다면 요거 하나는 사과 드릴 텐데 하나솔루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절반 손절했습니다. 네, 절반 손절했고요. 아니 왜 태양광은 안 가는데 풍력은 또 가요. 풍력은 또 간 상태예요 지금 현재. 네, 풍력은 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하락해서 신재생 관련주가 안 좋은데 오늘 풍력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가 독일 지멘스가 부품이 몇 개 불량이어가지고 전체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CS 윈드가 살짝 월요일에 밀렸거든요. 아니 근데 독일 지멘스 풍력 발전소의 부품이 문제인 건데 물론 CS 윈드가 납품한 것도 있기는. 근데 주가는 왜 밀리지 도대체? 네,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CS 윈드 게 아니라면 CS 윈드 거에서 불량이 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독일 지멘스는 CS 윈드 걸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봤더니 진짜 오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풍력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보지 마세요. 태양광은 제가 죄송합니다. 절반은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봐야 될 종목, 2가지 종목 얘기해줬는데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죠.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유가에너지 얘기하면서 일부 화학주에만 관심을 갖자 하면서 유망 종목을 주셨는데 이 유망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밀리터리 덕후이신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유망 종목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 연방정부로부터 전기 수직 이착륙기 비행 허가를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에서도 유무인 경량형 항공기 제조 및 개발 기업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 전에 IPO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들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UAM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테마 어떻게 보시나요? 네, UAM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까지도 이어갈 줄 알았더니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걸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아마 요게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먼저 네. 일단 먼저 조비 에비에이션 한번 볼게요. 조비 에비에이션 딱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 조비 에비에이션? 우리나라 종목인가? 조비 혹시 아까 그 사료 관련주 조비? 막 이런 생각하실 건데 아닙니다. 그 실제 미국 그 상장주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종목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제가 이렇습니다. 차트가 자, 조비 에비에이션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급등했어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한 4달러에서 4달러, 4달러에서 순식간에 10달러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2배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 드론 및 UAM 관련주. 글씨 잘 썼죠. 네. UAM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테스트 허가를 받은 거예요. 조비 에비에이션.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론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UAM 관련주들이 이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UAM 관련주들은 거의 안 움직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좀 움직였던 게 뭐냐면 바이오프로예요. 바이오프로인데 바이오프로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살짝 밀렸죠. 밀렸는데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네요, 이 흐름이. 일단 살짝 올라서 시작했는데 이제 뒤에 밀었는데 이 바이오프로가 하는 일이 이제 광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UAM을 하게 되면 이 광섬유 통신, 이 관성통신 측정이나 관성 센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프로가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UAM 이슈가 나오면 이번에 대장주로 올라섰거든요. 대장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UAM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네.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바이오프로를 먼저 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프로뿐만 아니라 기산텔레콤 어제 이제 급등했던 기산텔레콤 역시 마찬가지로 UAM 관련주인데 기산텔레콤 더 밀렸죠. 더 밀렸는데 이런 관련주도 이렇게 좀 보시는데 이런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기술적 분석밖에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로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까?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UAM을 여러분은 그냥 도시항공교통을 그냥 대충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빌리티는 뭡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움직이는 거 만드는 회사가 뭐 있어요? 당연히 현대차, 기아 다 움직이는 거 만드는 회사죠. 자율주행 여러분 그 비행기 타면요. 네. 비행기 타면 그 해외 많이 다니시니까 비행기 타면은 갑자기 기장이 캡틴 스피킹 하면서 막 하잖아요. 하면서 얘기하고 다 얘기 끝나면 이제 비행기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또 항공과 출신이라 기내 그래요? 방송도 배웠는데 네, 그래요? 잘하시네요. 근데 기장님이 갑자기 이제 하고 나서 화장실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조종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조종. 자율주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율주행. 도시항공교통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캡틴 스피킹 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 얘기하려고 빌드업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빌드업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자율주행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도시항공교통 하는데 이게 날아다니니까 사람을 태우고 뭐 날아가는 건데 이거 날아갈 때 뭐 기름 넣겠습니까? 이거 여기다가 배터리 넣어요 여기다가. 안 그래도 지금 탄소 많아 죽겠는데 도시항공교통 한다고 또 석유 쓰고 경유 쓰고 휘발유 쓰면은 또 이거 욕 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2차전지 배터리로 할 건데 그럼 2차전지 요게 통합된 게 UAM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한 종목들 어제 급등한 거죠. 오늘이 아니라 제가 또 오타입니다. 어제 급등한 여러분이 봤을 때 3일 전에 급등한 종목들은 철저한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이다. 관련주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데 모빌리티 하면 딱 뭐냐. 모빌리티 하면 현대차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가 최근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단점 뭡니까? 현대차, 기아. 아직 인담협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한원시스템 인담협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한원시스템은. 네. 한원시스템 인담협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현대차가 인담협이 안 끝나서
만약에 진짜 나 현대차 기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분할로 그냥 절반만 삽시다. 일단은 다 사지 마시고. 네. 인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담협이 인근단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거 하나 이슈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근데 이거 최근에 현대차 관련주도 보면은 현대위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엄청 좋아요. 현대위아 그다음에 HL만도 날아가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게 자동차 부품주 하면 여러분 바로 내리 꽂히는 종목이 하나 이 종목 무조건 꽂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화신. 화신 다시 달립니다. 신고가에 다시. 화신 다시 신고가예요, 여러분. 죽나 싶더니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의 무슨 여기 뭐 거의 부활절만 여러 번 찍고 있어요. 지금. 절대 안 죽고 있습니다, 지금. 안 죽고 있죠. 자, 화신 그다음에 뭐 서현이와부터 해서 뭐 좋은 종목 많이 있는데 SL도 있고요. SL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쪽을 모빌리티 이쪽을 좀 보자. 근데 이 모빌리티 중에 여러분 또 어떤 모빌리티가 있냐면 왜 여러분 차가 날아다니는 생각을 하죠? 비행기가 저궤도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아간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드론 만드는 회사가 되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드론 만드는 회사들이 어제 올랐다가 오늘 잘 밀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아직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이 항공 관련해서 부품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 뭐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그런 걸 해요. 여러분. 대한항공 차트 한번 보실까요? 대한항공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이 물론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죠. 유가가 싸고 지금 시즌 났죠. 지금 이제 여행 가는 시즌 왔잖아요. 그렇죠. 엔화도 떨어지고. 네, 엔화도 떨어지고 지금 여러분 일본 백화점 가면 뭐 살 거 있을 줄 알죠? 네, 이미 다 가서 샀어요. 이미 다. 일본 백화점 지금 없대요. 뭐 아무것도. 아 진짜요? 네, 중국 애들이 싹 쓸었대요. 이미 다. 네, 여러분 일본 백화점에서 뭘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튼간에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실적도 괜찮아지고 올라오는데 이제 대한항공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대한항공이 아직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 맞아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접근하기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아시아나항공 만약에 근데 여기서 누가 발목을 잡고 있냐? 일본이 지금 발목 잡고 있단 말이야. 일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면 안 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대가 뭐 하나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우리 설립할 때 얘네가 뭐 돈이라도 보태줬어요 하나도. 근데 안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지분이나 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그거만 좀 해결되면 좀 자신 있게 볼 수 있는데 그거 해결 안 됐을 땐 좀 이따 보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드론을 만들어요 실제로. 드론 중에 이제 전투 드론을 만드는데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죠. UAM 하기엔 좀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빠른 걸 만들 수 있는데 느린 거 못 만들겠냐고요. 어.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직 높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이 회사도 말고 우린 LCC 관련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LCC요? 여러분 도심항공교통 한다고 쳐요. 도심항공교통 날아다니는 택시예요. 누가 할까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운수했던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럼 LCC 항공회사들이 이거 안 할까요? 하죠. 항공회사들이 이거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제주항공도 관련주예요. 뭐 에어부산. 네. 특히 티웨이 뭐 LCC 여러 개 관련주들은 있죠. 요즘 일본 쪽 짭짤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일본 쪽 워낙 잘 되니까 지금. 저는 일본 이번에 안 갈 겁니다. 근데 여튼간에 전 남들 다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튼간에 물론 제주항공이라고 해서 제주도를 갈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제주항공이 최근에 이런 항공주들이 유가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요 탄력과 함께 UAM 이슈까지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이걸 보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율주행이 이제 테마라고 했죠. 제가 자율주행. 네. 최근에 현대 오토에버가 정말 주가가 돌에 밀을 쳐요 지금 완전히. 밀을 치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또 급등 나왔다가 오늘 다시 윗골이 달긴 했는데
기관 외국인 수매수 엄청납니다. 이 현대오토웨이버가 현대차 자율주행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 자율주행만 나오면 이름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모트렉스. 모트렉스. 근데 안 가요. 그냥 요건 당분간 보지 맙시다. 요건 보지 마시고 요건 보지 마시고 일단 현대오토웨이버 위주로 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ACC 관련주들, 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가장 좋다. 2차 전지는 그냥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UAM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빌리티, 자율주행, 뭐 드론, LCC 관련주들 다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이 관심주들, 관련 종목들의 향후 투자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7월인데 7월에도 또 증시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그런 증시 일정이 있을까요? 네, 한 30분 있으면 좀 자세히 하겠는데 3분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네네. 일단 다음 주 거 한번 빨리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6월 고용보고서죠. 금요일 나올 거.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나오는데 고용보고서 나올 때 전날에 미국 ISM 서비스업 PMI 나오거든요. 요거랑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 두 개. 중국은 스킵. 중국 어차피 안 좋을 거니까. 중국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자, 요거랑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FOMC 회의록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 뻔합니다. 뻔한데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 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거 나오면 뭐가 시작한 거예요? 실적 시즌이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이크론 실적이 어땠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요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이때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네. 예상 제가 7천억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랑 예상치 비슷한 게 삼성증권이었고 아마 오늘 이제 따라 있다고 막 그때 네, 어제 그러셨죠. 따라 있는데 아마 무더기로 아마 좀 실적 예상치 올릴 것 같아요. 다들. 왜냐면 제가 올렸는데 삼성증권 따라 올렸고 그럼 나머지가 또 따라 올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나오잖아요. 더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선취매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씨 뿌렸죠 또. 네. 제가 그것까지 또 뿌린 거예요 씨를. 그 전에 씨 뿌려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쵸. 2개 있거든요. 2개. 다 수익 실현하고 다 나머지 다 수익 실현한 거기 때문에 2개 씨 뿌렸고 오늘 또 여기 또 뿌려온 게 있는데 요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노란톡베이스 오픈 채팅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 녹화 중이기 네. 때문에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톡방에 들어오세요. 톡방에 들어오요. 저는 근데 지금 당장 좀 당연히 궁금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요즘 최근에 네.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HBM 반도체가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1등이고 하이닉스가 네가 동생인데 네가 감히 SK하이닉스 네가 감히 HBM 반도체 1등을 해? 네. 삼성전자가 지금 HBM 반도체에다 엄청나게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관련주가 그 HBM 그렇죠. 그쪽인가요? 종목명은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시면. 5글자인데 다섯 여러분들이 글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종목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묻지마로 사버려요. 여러분 묻지마로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네. 노란톡방 들어와서 어떤 가격에 어떤 전략에 혹시나 내가 작두를 타다가 갑자기 삐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톡방에서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종목을 막 하면 여기서 듣고 혼자 있다가 수익 안 나면 막 방송사에 항의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매수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꼭 확인하고 하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7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만한 유망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유망 종목들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